이번 영상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하죠. 1억짜리가 1000만원 됐다, 이런 건 잘 없기는 하거든요. 있어도 뭐 거의 쓰레기 물건, 그러니까 뭐 가치가 없는 물건, 뭐 그런데 해당 물건은 그래도 가격 대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가가 1억 900만원, 그 다음 최저가가 1800만원, 그러니까 10%대까지 떨어진 물건이죠. 그리고 종류는 근린상가고, 사용 승인은 94년식이에요. 근데 외관을 한번 볼까요? 94년식 치고는 관리가 잘 된 느낌이죠. 이제 이따가 좀 볼 텐데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들어가는 상가 입구에 부분 보수로 좀 정문을 좀 더 리모델링한 입구만, 그죠? 이렇게 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은 수협이랑 볼링장, 그 다음에 뷔페, 그 다음에 모두 투어, 이런 어떤 이점된 상가의 간판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상가는 아니다. 보통 이제 상가 경매 하면은, 경매로 나온 거 보면은 상가가 막 관리 안 돼서 개판되어 있고 막 죽은 상가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리 싸도 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된 상가에 축하고, 그리고 이제 건물 평수가 이 1000만원대 치고 평수가 30평이에요. 그죠? 30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포장마차나 술집,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배달 음식점이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조그만 운동기구 같은 거 놓고 개인 PT샵이나, 그죠? 체육관 요 정도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뭐 들어올 수 있는 뭐 교회도 좋고요, 학원도 좋고, 뭐 평수는 그러니까 30평이 이제 보편적인 평수라는 거죠. 그리고 주소는 이제 진주시에요. 경상도 진주시 104호 지하 1층이고, 이름은 동성 가든타워입니다. 그래서 전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단지 내 정보를 볼 텐데요. 195세대 18층까지 있고, 그래서 지하 3층까지도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도 잘 구비가 되어 있어요. 승인일은 94년, 개별 난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문을 끼고 북서측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 이제 4차선 도로가 있고, 이 맞은편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제 버스가 다니죠. 그리고 남동 측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인데, 주차장 들어가는 길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갔다 왼쪽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보면 이제 세븐일레븐도 들어와 있네요. 간판이 달려 있네요. 그리고 주차장을 끼고 북서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2차선 도로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주차를 좀 해놨네요. 그리고 해당 경매 물건은 이제 104호인데 이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실내 포장마차 술집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빈카라는 술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30평대고, 그죠? 그래서 음식점을 좀 하다가 안 돼서 경매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보시면 이것만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관리가 안 되고 어떤 개판이고 막 그런 쪽에 어떤 그건 아니죠. 그래도 나름 보시면 이 벽을 그래도 인테리어를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이런 출입문, 그죠? 이런 식으로 해놨고, 바닥도 상가 자체가 이제 94년식이면 바닥이나 이런 게 관리가 안 된 데는 막 좀 쓰레기도 있고 저저분하고, 지하 같은 데는 불 꺼놓거든요. 근데 이제 불이 이렇게 켜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어느 정도 내부는 깔끔하겠구나, 그 다음에 지하층도 관리가 잘 된 상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당연히 관리비가 비쌀까요, 쌀까요? 예, 관리비는 그래도 좀 가격이 나가는 축에 속할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지하층이고요. 지하층 복도인데 보시면 천정 벽면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관리 잘 돼 있죠. 이런 거는 뭐 인테리어를 상가 입주민들이 한 거니까 천장이랑 바닥도 등이랑 뭐 안 들어오는 데는 없죠. 그리고 여기 또 지하층 복도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전에 21년에 경매가 나왔던 건가? 그쵸? 올해네요. 올해 22년이면 작년이네요. 저 작년에 경매로 나왔던 5평짜리 지하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쵸? 그래서 5평짜리 건물이 5평짜리 이제 구분되어 있는 상가가 경매에 나온 거의 전경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147호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요 조만한 5평 정도가 되는 게 147호가 지금 작년 5월에
천만 원으로 누가 사갔어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2천만 원 됐는데 요것도 천만 원에 사갔다. 5평이 천만 원에 사갔는데 지금 30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괜찮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평면도고, 그래서 본건이 지하층 145 여기 있고요. 그죠? 아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147호 한 여기쯤에 있는, 그쵸? 상가가 그 5평 정도 되는 거고, 이건 좀 더 크죠. 위치들을 볼 텐데 위치가 그렇게 뭐 나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본건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아까 보여드렸죠.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가 있고 세무서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뭐 이공대학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더 축소해서 보면은 경상대학교가 있어요. 경상국립대학교, 그 다음에 진주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국립병원.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랑 대학교, 세무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권이 그래도 지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권이 어느 정도 갖춰진 위치에 지하에 있는, 그리고 관리가 나름 잘 돼 있는, 그리고 보편적으로 어떤 보편적인 평수의 상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볼 텐데, 권리 분석은 뭐 딱히 문제될 건 없어요. 뭐 신고된 선순위도 없고, 그래서 낙찰받고 그 물어줄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보면 2015년에 매매가 9,200만 원에 좀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가나 시세나 거의 비슷해요. 그죠? 매매가가. 근데 이제 보시면 강제 경매로 이게 아마 지급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진주 동성 상가 변경에, 그러니까 이게 동성 가든 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관리단에서 체납 관리비로 이제 경매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5월 달이 1600, 거의 한 1700 정도의 체납 관리비를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1800에 누가 사간다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그 상가 관리단에서 이 돈을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낙찰 금액에. 그쵸? 낙찰 금액 1600을 뭐 물론 이제 경매 비용이 있을 겁니다. 몇 프로 해갖고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빼고 계산하기 쉽게 그냥 단순 이런 채권 금액만 본다고 하면 1600에서 배당받고 요거는 사라질 텐데, 근데 이제 다만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요거는 1600보다 지금 1800이죠. 최저가가. 그러니까 1600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 1000만 원에 누가 사간다. 그런다고 하면은 나머지 채권 금액은 600만 원은 등기부상은 소멸이 되지만, 당연히 이제 그 낙찰자가 체납관리비는 인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 법도 참 이상한데, 왜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좀 그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상가 경매할 때마다, 아니 내가 쓴 것도 아닌데, 그저 전주인이 쓴 건데 나는 뭐 물 한 방울, 전기 하나, 형광등 하나 써본 적이 없는데 단순히 낙찰자로 인해서, 그죠? 우선 수익자 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체납관리비로 온전히 인수해야 한다는 게 저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좀 그 맘대로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불합리하긴 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낙찰가가 떨어지고, 그죠? 유찰률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뭐 크게 투자하는 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1000만 원 낙찰되면 이 60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등기부상에서는 그 권리는 이제 사라져요. 하지만 그 상가 관리단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낙찰됐다고 하면 여기가 690회잖아요. 그래서 690만 원은 당연히 낙찰자한테 다시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 체납관리비가 1700 정도 있으니까 최저가랑 이걸 비교해서 낙찰을 좀 낙찰가를 산정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보시면 21년 5월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22년, 23년, 좀 있으면 이제 거의 한 2년 되니까 24개월의 체납관리비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어디 있죠? 관리소 있죠? 여기다 물어보면 됩니다. 여기, 그쵸? 관리소에다 물어봐서 지금 체납관리비가 얼마 있느냐. 단순히 체납관리비가 뭐, 1000만 원 있어요. 2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러지 말고, 그 체납관리비가 공용인지 정용인지도 따져봐야 되고, 또 언제부터 밀렸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체납관리비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체납관리비가 지금 평당 한 6,000원, 7,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24개월이면은 대략 한 700만 원 정도예요. 지금 이제 21년부터 23년 5월까지며, 그렇죠? 근데 만약에 700만 원이 넘게 관리소에서 불렀다. 그러면 이제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체납관리비가 이자까지는 아니죠. 우리가 낙찰자가 물어줄 때는 그 공용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용 부분은 빼고 공용 부분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에 따라서 좀씩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체납관리비가 뭐 1,5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실상은 뜯어보니까는 절반도 안 됐어요. 한 7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가 체납이 되면은 이자를 붙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러니까 이자가 복리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만 해도 막 뭐 몇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소에서 그렇게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쵸? 왜냐면 그러면은 그 경쟁자는 이제 그게 관리비가 이제 더 포함이 될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입찰가를 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내가 판단하기로는 아니니까, 실상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관리소에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오히려 득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상가 투자할 때 그 저의 어떤 팁을 말씀드린 거예요. 실전 팁을.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통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리단을 형성을 안 해요. 왜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단을 형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관리비가 세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자체 운영되고 막 그러면서 개판되고 그러거든요. 관리가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관리단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형성이 되고 지급 명령해서 이런 식으로 법적 조치까지 한다고 하면 거는 이 상가 번영의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깐깐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깐깐하다는 그런 그 관리단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수, 그 다음에 지하 통로나 이 복도나 바닥 이런 부분이 그래도 연차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된 느낌. 그러면은 그걸 토대로 관리비가 뭐 싸진 않겠구나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관리비가 이게 전용이 31평이잖아요. 한 30만 원 정도 그 관리비가 나올 것으로 추정이 돼요. 정확한 거는 관리소 전화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진주 동성 가든 이거 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매뉴얼 우수해 갖고 뉴스가 뜬 게 있는데 그 무슨 상을 받은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 상가 번영회 회장 그 대표가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고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떤가요? 관리단이 잘 형성이 되고 직원들도 상가 관리단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관리나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좀 잘 된 그런 느낌의 상가구나 라고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럼 이제 총평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죠? 감정가 대비 거의 10%대니까 보통 10%대까지 떨어진 거 보면은 완전 쓰레기 물건 많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해당 물건은 그런 거에서 좀 이제 빚이 나는 어떤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상가고요. 싼 가격. 그리고 체납관리비 여부를 정확히 파악을 한다. 그래서 조사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단점은 지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하도 지하 나름인데 해당 상가 자체가 관리가 잘 돼 있는 상가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못지않게 관리비도 셀 거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30평이 관리비가 30만 원 정도니까 월세를 얼마에 받냐에서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리 지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최하로 볼까요? 이제 최악의 그 어떤 최하로 본다고 하면은 건물이 30평이잖아요. 근데 30평인데 월세 30만 원 못 받을까요? 그죠? 물론 이제 그 관리비가 30만 원이긴 한데 그래도 평수가 있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잘 돼 있고 주변 상권이나 이런 것도 나름 위치도 괜찮고 그 다음에 그 평수 대비 그죠? 그 상가가 보면은 지하 3층까지 그 지하 주차장도 있지만 그 세대수가 있잖아요. 주상복합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벽면이나 어떤 천정, 바닥이 깨진 거나 뭐 관리 안 된 그런 부분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이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매의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싼 1억짜리가 1,000만 원 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살펴봤습니다.